자, 요 for each라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재밌는데, 얘는 컨테이너 내 각 요소를 인자로 함수를 호출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요거를 어떤 예제를 통해서 볼 거냐면은 컨테이너의 각 요소를 제곱하는 경우에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함수를 인자로 넘기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펑터를 사용한 방법, 펑션 포인터를 사용한 방법, 람다 익스프레션을 사용한 방법이고, 아마 세 번째 방법이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조금 더 주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만요. 자, 요 얘기까지 하고 가는 게 좋겠네요. 아까 벡터에 이렇게 1, 2, 3이 들어 있습니다. 자, 나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어떤 함수가 있어서 함수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뭐 인티저겠죠. A의 제곱을 반환을 해주는 함수를 이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호출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펑션 1 집어넣어서 1이 반환이 되고, 얘는 펑션 2를 호출을 해서 4가 반환이 되고, 얘는 펑션 3으로 호출을 해서 9가 반환이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이 1, 2, 3 요소들을 이터레이션 하면서 역참조 해가지고 펑션 1에다가 인자로 집어넣어줘서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코드를 길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이 for each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은 알아서 이 함수에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각각의 밑줄을 칠 게 아니라 이 함수에다가 첫 번째 1 넣고, 두 번째 2 넣고, 세 번째 3 넣어서 각각을 호출해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함수라는 거죠. 이거를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알고리즘을 호출을 하면서 이 펑션 func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지 되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함수를 인자로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 세 가지를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펑터라는 거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 구조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조체. 자, 타이핑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는 얘는 줄이죠. 자, func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스트럭처랑 클래스, 구조체와 클래스의 차이점은 아실 거예요. 자, 이 클래스가 있고,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 클래스에다가 멤버로, 자, 요 연산자를 한번 오버로딩 해볼게요. 자, 이것도 연산자라는 거, 연산자 오버로딩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인티저를 인자로 하나 받고, 얘는 뭘 해주냐? 화면에다가 저 x의 제곱을 출력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이 구조 굉장히 짧죠. 코드 실질적으로 뭐 세 줄밖에 없는데, 자, 요걸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일단은 func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 객체는 요 함수를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요 함수에 인자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3을 집어넣어주면 얘가 호출이 돼서, 여기까지만 실행하면 되니까 중단점을 걸어 볼게요. 화면에 이렇게 9가 출력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얘는 사실 뭐죠? 우리가 연산자 오버로딩에서 배운 게 얘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가 첨자 연산자랑 비교를 해보는 게 가장 가까우니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첨자 연산자 오버로딩을 할 때 얘를 어떻게 바꿔서 해석을 했죠? 오퍼레이터 요거였죠. 자, 얘를 인자로 넘겨주고 요 괄호 대괄호가 오퍼레이터 요 대괄호였어요. 자, 이 얘기는 뭐다? 얘를 보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얘 지금 구현해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자, f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랑 똑같이 9가 화면에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다? 지금 사실 이 f라는 거는 객체지만 함수랑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요 17번째 줄만 봤을 때 우리가 이런 함수가 있어서 이렇게 호출한 거랑 x로 바꿀게요. 자, 이거를 호출한 거랑 요 클래스의 객체인 오퍼레이터 괄호를 출력한 거랑 동일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구현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구현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객체를 우리는 펑터라고 부릅니다. 적어 놓을게요. 아이고, 그대로 적어놨네요. 함수처럼 사용 가능한 객체를 펑터라고 해요. 자, 왜 함수처럼 사용이 가능하냐? 객체에 대해서 이 괄호 연산자를 오버로딩 해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고리즘, for each 알고리즘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죠. 이번에는 for each 알고리즘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지우고, 자, for each라는 std 까먹지 마시고요. 알고리즘에다가 100의 처음 이터레이터부터 end 이터레이터 전까지 f 아니죠. f 선언을 해준 걸로 지웠네요. f라는 객체를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은 요렇게 1, 3, 7, 4, 8, 12 각각 제곱된 1, 9, 49, 16, 64, 100이 호출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세 번째 인자로 넣어 놓은 얘가 그러니까 이 함수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객체죠. 그러니까 요 1을 여기다가 인자로 넘겨서 실행을 하고 3도 인자로 넘겨서 실행을 하고 7도 인자로 넘겨서 실행을 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사용을 하냐? 우리가 함수에다가 인자로 함수를 넘겨주는 걸 안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인자로 넘겨줄 수 있는 객체의 형태로 만들어서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펑터. 자, 좀 이어서 가볼게요. 이건 좀 개념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펑션 포인터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요거는 아까 제가 만들었던 이거 주석 처리로 해둘게요. 자, 만약에 f라는 함수가 있어서 여기다가 인자를 받으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x를 제곱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얘는 그냥 일반 함수입니다. 그쵸?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저 함수의 이름을 인자로 넘겨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요게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은 요건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자, f라는 것 자체는 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을 넘겨가지고 이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화면에 100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쵸? 너무 당연하죠. 이거는 여러분들 C 언어만 배워도 알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으셨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뭐냐면, 자, 이 f라는 거는 뭘까요? 함수의 이름이죠. 자, f가 함수의 이름인 거는 내가 이거를 눈으로 보고 알았을 때고, 실제로 컴퓨터는 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여기 중단점 걸어놓고 가서 보면은 F 저장을 해둬야겠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자, 저 f라는 함수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f5를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 f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 함수의 이름 자체를 출력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출력이 되냐면 뭔지 모를 주소값이 출력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펑션 포인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컴공 총론 부분에서 혹시 배우셨으려나 모르겠어요. 자, 요거는 지금까지의 개념을 조금 어떻게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혹시 착각하고 계셨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강의 초반부에서 자, 이렇게 메모리가 있고 우리가 변수를 뭐 1이다고 하면은 요 메모리에 변수가 저장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게 되면 이 함수가 머신 코드로 바뀌어서 얘도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주소 자체가 이 함수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메모리 주소를 호출하면서 인자를 넘겨주면은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 우리가 여기서 그냥 f를 출력을 해보면은 이 함수가 저장되어 있는, 이 함수 자체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를 화면에 출력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터레이터에서는 그 함수가 들어있는 메모리 주소를 세 번째 인자로 넘겨주면은 이 각각의 1, 3, 7, 4, 8, 10을 그 함수에 인자로 넣어서 호출을 해가지고 아까와 같은 동일한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함수 자체도 메모리에 들어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메모리 주소를 넘겨줘가지고 함수를 호출하도록 만들 수 있다. 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사용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 사용 방법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사용 방법은 람다 익스프레션이고, 여러분들이 뭐 웹 프로그래밍 부분에서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파이썬 이런 데서도 뭐 대부분 이제 요즘은 다 이 익명함수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람다 익스프레션 익명함수라고 불리우는 놈입니다. 자, 왜 익명함수일까요? 익명이라는 건 이름이 없다는 얘기죠. 이름이 없는 함수란 얘기예요. 자, 함수에 이름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번 쓰고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함수에다가 이름을 부여하는 이유는, f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이유는 이 f라는 함수를 여러 번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f라는 이름으로 저 함수를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5를 넣어서도 저 함수를 사용을 하고 10을 넣어서도 저 함수를 사용을 하고 1을 넣어서도 저 함수를 사용하고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서 그 코드 자체를 묶어 놓는 게 함수의 개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함수를 한 번만, 한 군데서만 사용을 할 거라고 하면은 굳이 이름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없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이름이 없는 함수를 여기다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이 세 번째 인자로 이제 함수를 넣어줘야지 되는데, 아까처럼 함수의 이름이나 함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이 함수 자체를 여기다가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이 꺽쇠가로를, 대가로를 넣어주시고 인자로 받을 무언가를 선언을 해주신 다음에 함수의 본문을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빨간 줄 없죠? 지금 여기 되게 이상해 보이실지도 모르는데 문제가 없는 문법이에요. 자, 볼게요. 지금 얘를 빼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함수 이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함수처럼 생겼죠. 그런데 얘는 익명 함수니까 이름이 필요 없고
여기에 뭔가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거까지는 요 강의의 범위에서 벗어나니까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자, 인자와 분문이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합치면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 함수 자체를 그냥 세 번째 인자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해서. 자, 그럼 뭐예요? 지금 이게 사실상은 한 줄이거든요. 한 줄을 보기 좋게 제가 네 줄로 나눠 놓은 건데 얘 호출이 끝나면은 더 이상 이 함수에는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없죠. 이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이 함수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얘는 여기서 한 번만 사용을 하고 버리는 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함수를 익명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도 결과적으로 실행을 해보면은 아까랑 똑같이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시로 만들어진 익명함수에다가 for each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각각의 요소들을 X에다 집어넣어서 얘를 호출을 해가지고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익명함수라는 개념을 일단 알아두시는 게, 물론 이 알고리즘 사용하는 맥락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조금 더 큰 주제의 내용이에요. 익명함수라는 게 뭔가라는 거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익명함수 말 그대로 이름이 없는 함수고, 이름이 없는 함수를 왜 만드냐?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놈에는 굳이 이름을 부여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름을 부여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두 번 다시 사용 안 할 함수에다가 이름을 부여해 주는 것 자체가 낭비이기 때문에 이 익명함수를 사용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기능이 바로 이 익명함수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 함수 자체 body까지 포함을 해서 요거를 그냥 통째로 인자에 넘기는 그런 개념이고, 여기 있는 요 캡처절은 뭐 함수 인자를 뭐 포인터로 받을 건지 참조자로 받을 건지 이제 그런 거를 명시하는 부분인데, 요거 자체는 뭐 더 궁금하신 분은 알아서 찾아보시면 되고, 일단은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거는 요약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스스로 써보자면, 일단은 어떤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find, max, for each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연산자 오버로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P1이 있냐 라는 거를 판별을 하려면 플레이어 객체들끼리 비교가 가능해야지 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 for each 같은 경우 함수 자체를 인자로 넘겨줘야 합니다. 넘겨줘야 함. 그럴 경우에 펑터 또는 펑션 포인터 또는 익명함수 람다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 알고리즘 CPP 파일도 올려드릴 테니까, 아마 저게 제 기억에는 여기서 강의 자료에서 본 요거 두 개 말고 다른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것도 예제가 있을 테니까 뭐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인자로 반복자를 넘겨준다라는 거. 여기까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컨테이너 몇 가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